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도 이젠 댓글로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이 해당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사연이어서. 근데 이제 힘든 일은 나눠 들을수록 가벼워지고 기쁜 일은 함께 할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의 밤 쉼표 하나를 듣는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영감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68년 동안 이 세상에 잠깐 여행와 얼마나 즐겁다 돌아갔을지 참으로 고단한 무게가 그의 영정사진에 올라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은 영원히 곁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쉽고 불효한 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으로 눈물 짓고 40여 년을 같이 산 마누라는 해로하지 못하고 먼저 간 영감이 불쌍하고 앞으로 혼자 살 남은 시간들이 막막하여 눈물 짓는 상갓집. 조문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왜 이리 아픈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했거늘 갈 사람은 어서 가야지 싶네요. 남사님 덕에 허무한 마음 조금은 두께가 얇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한테는 항상 마지막이 있죠. 그래도 이 68년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비교적 짧은 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딱 이 정도 연세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멀리 가는 향기님의 글에서 이제 혼자 살 남은 시간 그리고 불효한 마음 이 글귀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서서히 정리하는 시간.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에 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지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가끔씩 떠오르는 기억은 참 마음을 아리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마지막에 갈 사람은 어서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갈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가야 된다. 참, 이거는 글쎄요, 그게 자연의 섭리겠지만 그걸 꼭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언제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이제 셜록 홈즈 4개의 서명 8번째 시간인데요. 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이승보다 조금 더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빠진 꼬리. 내가 깨어났을 때 홈즈는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어찌나 깊이 잠들었던지 오후가 다 되어 있었다. 잘 잤나? 말소리 때문에 깰까봐 걱정했네. 홈즈가 말했다. 무슨 소리? 전혀 못 들었어. 진척이 좀 있었나? 내가 말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어. 나로서도 좀 실망스럽네. 이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야 하는데 말이지. 방금 위긴스가 다녀갔어. 아직 증기선을 찾지 못했다는군. 내가 도울 일이 없겠나? 잠을 푹 잤더니 컨디션이 최고야. 오늘 밤에는 더 먼 곳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네. 아직은 일러. 지금은 기다리는 건 외에 다른 방도가 없네. 나는 여기에서 다음 보고를 기다릴 테니 볼 일이 있다면 보고 오게. 그럼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에 다녀오겠네. 어제 다시 가서 뵙기로 약속을 드렸어.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 홈즈가 눈을 찡긋거리며 웃었다. 모스턴 양도 만나봐야지. 사건 진행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하지만 모든 걸 말하는 건 좋지 않을 거야. 난 여자들을 믿지 않지.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도. 나는 홈즈의 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금방 돌아올 거야. 좋아. 행운이 함께하길. 그건 그렇고 토비를 데려다 주고 와. 녀석의 임무는 끝난 듯 싶네. 나는 핀친가로 가서 반 파운드 가량의 금화와 토비를 돌려주었다. 캠버웰에 도착하니 모스턴은 어제보다 좀 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포레스터 부인도 경청했다. 나는 사건의 끔찍한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들려주었다. 바솔륨 솔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두 여인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군요. 진귀한 보물들, 검은 식인종, 의족을 한 범인, 전설 속의 용이나
흉악한 백작 이야기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포레스터 부인이 말했다. 게다가 멋진 두 기사가 사건을 해결하고요. 모스턴이 내 눈에 눈을 맞추며 말했다. 메리, 앞으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구나. 한번 상상해봐. 호화스러운 상류층의 삶. 그러나 모스턴의 순수한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 세디어스 숄토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지금 그분은 너무나 끔찍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어요. 모스턴이 말했다. 내가 베이커가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홈즈는 보이지 않고 주인 없는 빈 거실에 책과 파이프만 남겨져 있었다. 홈즈는 어디에 갔나요? 내가 허드슨 부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나직이 속삭였다. 방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왓슨 선생님, 홈즈 씨 괜찮으신가요? 네? 선생님이 외출하신 뒤부터 어찌나 발소리가 나는지. 매우 불안정하신 듯 했어요. 중얼거리는 소리도 나고요. 벨이 울릴 때마다 예민해져서 층계까지 나오셨지요. 아까 진정제를 좀 드릴까 해서 올라갔더니 저를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기에 겁이 나서 그만 나왔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일에 몰두한 나머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럴 거예요. 나는 허드슨 부인에게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홈즈의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졌을지, 그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는 모두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무척 수척해진 모습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홈즈, 자네는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어.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나더군. 한숨도 잘 수 없었지. 범인도 증기선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이젠 배에 구멍을 내 가라앉힌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네. 혹시 스미스 부인이 거짓말로 우리를 따돌린 게 아닐까? 아닐 거야. 부인이 설명한 증기선을 본 목격자들이 있어. 증기선이 상류 쪽으로 향했다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대원들을 리치먼드까지 보냈어. 만약 오늘까지 진전이 없다면 내가 직접 배를 타고 범인을 잡으러 갈 거야. 보고가 올 거라고 믿네만. 하지만 홈즈의 예상과 달리 위긴스도 다른 수색대에게서도 보고는 없었다. 신문에는 노우드 사건이 연일 대서특필되었고 대부분 세디어스 숄토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렸다. 나는 두 여인에게 사건 진척 상황을 알려주려 캠버웰에 다녀왔는데 홈즈는 그때까지 생기 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복잡한 화학 실험에 몰두했다. 증류기에 온갖 액체를 붓고 고약한 냄새를 끊임없이 풍겨댔다. 그의 실험은 새벽 2, 3시까지 이어졌다. 나는 잠을 자다가 침대 옆에 서 있는 홈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마치 선원 차림새처럼 재킷을 입고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왓슨,
내가 직접 강가로 나가보겠어. 이건 최후의 선택이야. 홈즈가 말했다. 내가 함께 가줄까? 자네는 남아있어. 위긴스가 보고를 하러 올지도 모르고. 아무튼 편지나 정보가 오거든 잘 처리해주게. 알았네. 단서를 찾는 대로 돌아오겠네. 홈즈가 문을 나섰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스탠다드에는 새로운 기사가 실렸다. 어퍼노우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은 어젯밤 세디어스 숄트와 가정부 번스톤 부인을 석방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파악했으며 세디어스는 용의자 협의를 벗었다. 이외의 사건 진행은 뛰어난 형사 에설리 존스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헛소리 같은 기사였지만 세디어스 숄터가 석방된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웠다. 새로운 단서를 파악했다는 건 경찰의 실수를 미화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다. 나는 신문을 접다가 우연히 광고란에 눈이 갔다. 실종. 화요일 오전 3시쯤 증기선 오로라호에 오른 선주 모드케이 스미스와 그의 아들 짐을 찾음. 배는 검은 바탕에 빨간 2줄, 굴뚝은 검은 바탕에 흰 띠를 둘렀음. 제보자에게 5파운드를 드림. 스미스 선창이나 베이커가 221B로 연락바람. 홈즈의 광고가 분명했다. 그러나 범인들이 본다면 아내가 찾는 광고로 볼 테니 꽤 괜찮은 생각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거리의 마차 바퀴 소리에도 작은 노크 소리에도 나는 예민해졌다. 홈즈의 추리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와 추리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가설이 어긋났던 건 아닐까. 지금까지 홈즈가 실수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 이상 지나치게 추리에 몰두하다 사실을 그르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쉬운 설명이 있어도 복잡한 설명을 취하곤 했다. 나는 필요 이상의 논리에 광분했다. 하지만 나 또한 지금까지의 단서를 지켜보았고 홈즈의 추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만약 홈즈의 추리가 빗나갔다고 해도 사건의 진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쯤 날카로운 벨소리와 함께 방문객이 찾아왔다. 놀랍게도 그는 에설리 존스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 때처럼 거만한 표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잔뜩 풀이 죽어 비굴해 보이기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 씨는 자리를 비우셨지요. 그가 말했다.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군요. 기다리시겠다면 저기에 앉으십시오. 시가라도 비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는 붉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위스키 소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반잔만 부탁합니다. 너무나 덥군요. 노우드 사건의 진척에 대해서는 들으셨지요? 네,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디어스 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망을 철저히 했는데 큰 구멍이 뚫리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지요. 지붕 위로 올라간 사람은 세디어스 씨가 아닙니다. 형사로서의 자부심이며 명성이 바닥을 치게 생겼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저는 그저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내가 말했다. 홈즈 씨는 정말 뛰어나고 유능한 분입니다. 그가 흥분하며 말했다. 아직 젊은데도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추리를 사용해 결론을 내는 게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만 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죠. 오늘 아침 홈즈 씨께 전보를 받았습니다. 단서를 찾으셨더군요. 에설리 존스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정오에 포플러 선창 지역에서 보낸 정보였다. 지금 즉시 베이커가로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 현재 범인들을 추적 중. 사건은 오늘 밤 종결될 것임. 동행한다면 허락하겠음. 이제야 뭔가가 풀린 모양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럼 이 사건 때문에 홈즈 씨도 헤맸다는 겁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럴 수 있긴 하지요. 이번 정보도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기회를 잡는 게 형사의 의무입니다. 잠깐, 홈즈 씨가 도착한 게 아닐까요? 그때 계단을 오르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방 안에 허름한 선원 복장을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등이 굽었고 무릎을 떨며 천식 환자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에 눌러쓴 스카프 사이로 날카로운 눈매와 덥수룩한 흰 눈썹, 그리고 긴 수염이 보였다. 노인이 되어 쇠약해졌지만 번듯한 선장 노릇을 했을 법한 외모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말했다. 셜록 홈즈 씨 계시오.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제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야기하겠소. 제가 홈즈 씨의 대리인입니다. 모드케이 스미스 배에 관한 일로 오셨나요? 그렇소.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홈즈 씨가 찾는 일당들의 소굴도 알지. 보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 난 다 알고 있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노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직접 말하겠소. 그러면 홈즈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남의 일로 이렇게까지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지. 난 기다리기도 싫고 그냥 돌아가겠소. 홈즈가 알아내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니. 노인이 방을 나서려 할 때 에설리 존스가 노인을 붙잡았다. 이러시면 안 되죠. 홈즈 씨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놓으시오. 점잖은 신사를 만날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없는 작자들을 상대하게 되다니. 노인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소파에 앉으시죠. 기다리신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노예는 자포자기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포개고 소파에 기댔다. 존스와 나는 시가를 피웠다. 나도 주게. 홈즈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홈즈가 우리 옆에 서서 빙긋 웃고 있었다. 언제 돌아왔나? 그런데 노인은 어디 갔지? 내가 말했다.
노인도 여기 있지. 홈즈가 백발 가발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눈썹도 수염도 여기 있네. 오랜만에 변장을 해봤는데 자네까지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어. 정말 감쪽 같군요. 홈즈 씨는 연기력도 아주 탁월해요. 기침 소리며 걸음걸이까지 방금 구빈원에서 걸어 나온 노인 같았습니다. 왠지 그 눈빛이 어딘가에서 본 듯했다 싶었지요. 우리가 깜쪽같이 속은 건 아니군요. 홈즈가 시가를 피우며 대답했다. 온종일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녔답니다. 왓슨이 내 사건을 책으로 펴낸 뒤로는 내 얼굴이 알려져서 변장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지요?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석방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혐의점이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붙잡게 해드리죠. 모든 공로를 다 가져가셔도 좋지만 대신 제 말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범인만 잡는다면야 뭐든 다 하겠습니다. 증기선이 필요합니다. 7시까지 웨스트민스터 선착장에 대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부근에 경비정이 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힘센 경관도 몇 명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권리가 있는 숙녀분께서 먼저 개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제 친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왓슨, 어떤가? 그렇다면야 고맙지. 내가 말했다. 보물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찰이 보관해야 합니다. 좀 변칙적인 상황이군요. 하지만 수사 자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게 조너선 스몰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직접 물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사건은 홈즈 씨의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난 그자를 잡을 방도가 없으니 선생께서 잡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나 하실까요? 굴과 뇌조, 그리고 맛 좋은 백포도주가 있습니다. 왓슨, 내 요리 솜씨 한번 보겠나? 네, 그 노인이 홈즈였네요. 그 홈즈가 이제 워낙에 관찰을 잘하니까 이 연기하는 것도 잘한다라는 게 틀린 말 같지는 않네요.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배우분이인데 그분이 이제 그 서울역이 노숙자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숙자들과 이제 함께 한 뭐 얼마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같이 지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이 관찰하고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젠 4개의 서명도 어느덧 중반부를 넘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 사건 해결만 남아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